Tänk ut 항공사들이 보행의 세버스에 거의 1000대의 발생계를 구입하고 한다는 최근 설계 문제를 대폭 부각시킵니다. 중국은 코맥을 통해 그 지배력을 깨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영 항공기가 제조업체가 확장을 엿보고 있다고 보도한다. 항공업계를 뒤흔든 건 조용한 명령 한 줄이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사진 촬영도 없었다. 단지 상하이 기록에 조용히 올라간 항목 하나뿐이었다. 에어차이나가 선택한 건 하늘에조차 떠본 적 없는 항공기, 바로 코맥 C929였다. 보잉과 에어버스를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도전의 결과물이었다. 하늘 위의 변화,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항공산업은 단 두 이름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보잉과 에어버스. 모든 공항, 모든 항로, 대륙을 넘나드는 모든 비행은 이 두 회사의 독점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독점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여객기 시장은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거리 광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수천 대에 이를 전망이다. 과거에는 보잉 드림라이너나 에어버스 A, 350이 이러한 주문을 채웠겠지만 이제 베이징은 내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 상업용 항공기 회사인 코맥과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최대 프로젝트 C92929를 향해서 말이다. 에어차이나, 즉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 항공사가 시험도 거치지 않은 항공기에 신뢰를 걸었다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다. 하나의 선언이었다. 이제까지 세계의 항공을 서구가 결정해왔던 시대는 곧 끝날지도 모른다. 위기에서 태어나다. 1929의 시작은 야망이 아닌 절박함이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제재가 시작됐고 항공사들은 더 이상 서구산 광동체 항공기, 즉 모스크바와 세계를 연결하던 보잉 777과 에어버스 A330를 유지하거나 교체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민간 항공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고 그 위기 속에서 베이징이 손을 내밀었다. 중국 또한 자국 항공산업이 서구 항공기에 의존하는 현실을 국가적 약점으로 보았다. 해결책은 공동투자였다. 러시아 통합항공기회사와 중국의 코맥이 손잡고 약 2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상하이에 설립했다. 이들의 임무는 간단하면서도 야심찼다. 승객 280명을 태우고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쌍발 제트기를 개발하는 것. 드림라이너와 A350의 모든 주요 성능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다. 러시아는 AMC-21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공기역학 기술과 복합제 날개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동체 설계, 자금 조달, 최종 조립을 담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지정학적 생존이었다. 서방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의 저항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동맹이라도 압박 속에서는 금이 가기 마련이다. 붕괴. 2012년이 되자 이 파트너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새로운 제재가 쏟아졌고 러시아의 엔지니어들은 국방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다. 공급망은 붕괴되었고 한때 상징이었던 합작회사는 침묵으로 변해갔다. 2023년에는 사실상 러시아가 손을 뗐다. 항공기는 새롭게 C92929로 명명되었고 이제는 중국의 지미자 기회가 되었다. 서구의 관측자들은 회의적이었다. 과연 중국이 러시아의 경험이나 서구 부품 없이 차세대 광동체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러나 2024년 말 코맥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에어차이나가 최초 시제기가 하늘을 날기도 전에 C929의 런치 고객이 되기 위한 기본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일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연극처럼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에게는 중국의 항공산업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C929 내부. 겉모습만 보면 C929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 길고 매끈하며 쌍발 엔진을 달고 있다. 그러나 그 탄소 섬유 구조 안에는 중국 기술의 가장 대담한 도약이 담겨 있다. C929은 승객 약 280명을 태우고 12,000km를 비행하도록 설계된 중국 최초의 진정한 장거리 광동체 항공기로 베이징 뉴욕이나 상하이 런던 같은 노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날개 길이는 63에서 65m로 보잉 787보다 길고 5.6m의 객실폭은 드림라이너와 에어버스 A350 사이에 위치해 좌석은 더 넓고 복도도 여유 있어
15시간 비행에서도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기체의 50% 이상은 탄소 섬유 복합재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소형 기종인 C919보다 약 4배나 많은 수치다. 여기에 15%의 티타늄 합금이 더해져 기체는 더 가벼우면서도 더 강해졌고 이는 연료 효율, 항속거리,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조종석 내부에는 첨단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비행 중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엔지니어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강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서구 항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객실 조명, 습도 조절,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도 장거리 비행 시 피로를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C929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의 선언문이며 이제 중국도 세계 어디든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 에어차이나에게 이번 구매는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었다. 상징적인 의미였다. 중국 항공 독립에 대한 애국적 약속이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영 항공사로서 에어차이나는 해외에서 중국을 대변한다. 국산 광동체 항공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국가의 이미지와 자부심, 그리고 주권의 문제였다. 에어차이나는 공식 성명을 통해 C929 채택이 국가의 혁신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책임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베이징의 서사에서 C929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휘날리는 국기이며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더 이상 서구 항공 산업의 고객으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자부심에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다. 서구의 흔적. 코메큰 C929를 독립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그 힘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외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프라는 제동 장치와 산소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미국의 크레인 항공우주는 도어 센서와 압력 제어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아비오닉스 핵심 공급업체 9곳 중 4곳만이 중국 업체다. 이는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서방 부품은 더 높은 신뢰성과 더 빠른 인증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유럽항공안전청이나 연방항공청 같은 국제규제 기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코메크는 과거 러시아 민간 항공을 마비시켰던 동일한 취약성에 노출된다. 수출 금지 한 번, 정치적 갈등 한 번이면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코메크의 소형 항공기인 C919 역시 이미 그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교훈은 분명하다. 의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중국이 C929 내부의 모든 회로, 센서, 알고리즘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항공우주 독립의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모든 것을 바꿀 엔진, 이 여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기계가 있다. CJ2000 중국 항공발동기 그룹이 개발한 이 거대한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장거리 비행을 위해 설계된 중국 최초의 국산 엔진이다. 그 임무는 명확하다. 롤스로이스의 트렌트 1000이나 GE의 GEnx 같은 서방 엔진을 대체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외산 추진력 의존에서 해방시키는 것. 보도에 따르면 CJ2000은 35톤 추력과 3m 팬 직경을 목표로 하며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와 차세대 냉각 기술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성공할 경우 항공산업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 코메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국산 광동체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상 테스트는 2020년대 후반, 비행 시험은 2030년대 초반에 진행될 예정이다. CJ2000이 서방 경쟁 엔진과 같은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중국 항공기가 더 이상 서구의 엔진에 의존하지 않을 미래. 이 엔진은 단지 금속과 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야망이 뛰는 상징적 심장이다. 하늘의 미래. 코메치 성공한다면 C929는 수십 년 만에 광동체 시장을 가장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긴 항속거리, 가벼운 기체, 그리고 결국에는 국산 엔진까지 갖추게 된다면 세계의 항공사들에게 서구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제를 다변화하려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질문은 중국이 경쟁력 있는 광동체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보잉과 에어버스에게 C-929의 부상은 경쟁이자 경고다. 중국에게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다. 하늘은 더 이상 두 서구의 거인만의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떠오르는 세 번째 경쟁자에게도 열려 있다는 신호. C-929는 단지 중국의 다음 항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다음 전환점이다. 야망과 필요,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지상만 6,668m 위에서 만나는 상징. 코마크 C-929는 단순한 신형 항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조용한 신호다. 압박과 야망,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진 이 항공기는 중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어디까지 더 나아가려 하는지를 드러낸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하늘은 이제 세 번째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